이번 시간에는 임베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 그 기저 방법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렬의 분해와 연관지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분해는 제가 그림으로서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행렬은 역시 X로 주어진 경우라고 생각할게요. 데이터의 크기는 N개이고 피처의 개수는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렬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해를 decomposition을 수행을 합니다. 분해. 어떤 행렬 정보를 우리가 부분 행렬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전히 이제 같은 개수니까 n개가 되고 여기가 이제 k가 됩니다. 보통 행렬 분해에서는 k는 p보다 significantly 굉장히 작아요. 어, 뭐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여기가 n by p이고 여기가 n by k면 여기가 k by k로 주어지고요. 다시 끝으로 오는 행렬이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K로 연결되려면 여기가 K by 이제 최종 P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 행렬의 크기를 계량화해 보면요, 여기가 U 람다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K가 캔슬 아웃돼서 최종적으로 N, P, N, 여기네요. M, P로 동일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분해를 우리가 이제 SVD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걸 특별한 분야에 분야에서 특별한 그 예제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베딩은 이제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워드 투백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할 때 인베딩은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여기에 있는 원본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베딩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제 이 분야는 이제 NLP 분야입니다. NLP 자연어 처리 자연어 어, 처리 분야에서 잠깐만요. 랭귀지 프로세싱. 그래서 NLP 분야에서 이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렬 분해를 이제 이 인베딩 기법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베딩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스피치든 텍스트든 어떤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 벡터로 뭐 우리 p 차원 혹은 n 차원, 뭐 k 차원으로 바꾼 결과 그 벡터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로 바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사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혹은 이미 기하시는 분들은 TSN이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 다양한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를 벡터로 만들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룬 그런 코사인 세타와 같은 그런 값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경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와 워드 투백에 대해서 간략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널리 알려진 그림이죠. 이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1 축, X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단어를 이런 2차원 축에 어, 2차원
평면에 단어들을 이렇게 매핑을 했다면 이제 이 매핑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축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좌측에서 X축 해석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이제 이쪽은 개과에 속하고 이쪽은 이제 고양이과니까 축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X2축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쪽 위쪽은 아무래도 이제 야생에 그 사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을 네이밍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위해서 널리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투백 임베딩에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예제가 우리가 수치화 시켰기 때문에 덧셈 뺄셈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 빼기, 두 번째, 세 번째 더하기, 결과라는 건데요. 이 결과를 이제 아들하고 딸에서 빼가지고 소녀를 더하면 소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 소녀에서 소녀를 뺀 관계가 아들하고 딸하고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뜻이겠죠. 역시 2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신라에서 신부를 빼고 왕과 여왕을 그러니까 우측에서 이렇게 넘겨오면 이 관계가 뭐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들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단어들을 인베딩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제를 명확하게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여기 이제 코사인 유사도 기준이라 하면 이제 이런 실제 예제에서 이와 같이 이런 아들이란 벡터를 다벨량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아들이란 단어를 예를 들어 100차원에다가 보통 이제 100차원에서 200차원의 차원에서 숫자 값들을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그럼 아들에 대한 벡터에다가 딸을 빼가지고 딸도 벡터가 있겠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빼가지고 되면 이 소녀라는 거는 여기다 또 소년이라는 벡터도 있겠죠. 그럼 결과가 나온 벡터가 있을 텐데 벡터가 값이 이제 1번부터 값이 100이 있겠죠. 얘랑 어떤 소녀라는 몰래 벡터가 있습니다.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 둘 사이에 두 벡터가 어, 코사인 유사도 기준에서 즉 이 벡터의 방향이 이제 이 벡터이고 소녀라는 인베딩된 벡터가 이 벡터라고 하면 이 세타가 가장 작은 녀석을 정렬을 한 경우에 이제 1번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는 따로 이 책에 대한 예제 결과는 한국어 인베딩이라는 책에서 인베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온 결과 예시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한국의 그 책에서 결과를 따온 거고요. 이제 이 경우는 100차원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딥러닝 모델의 한 결과로 이제 정확도 같은 걸 지표로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했더니 딥러닝 방법이 그 더 좋았다. 즉 이제 인베딩이 두 가지 인베딩이 있는데 그 인베딩의 값들을 어떤 걸 사용을 할 때 결과가 더 좋은지에 대한 평가 뭐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딩 기법은 뭐 다 하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요 녀석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보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걸 이제 단어이고요. 이게 다큐먼트이죠. 이런 매트릭스를 다큐먼트 매트릭스가 하고 이걸 이 데이터를 x라고 둔다면 이거의 이제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죠? 다큐먼트 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면 문서 하나당 우리가 보고 있는 문서 하나가 문서 하나에 1번 단어가 2회 나왔고 4번 단어가 1회 나왔다는 뜻이고요. 단어 기준으로 보면요. 단어 기준에서는 이 1번 단어가 여러 문서에서
이 1번 문서에만 2회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sparse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 매트릭스 X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빨간색은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x를 n by p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u lambda v transpose라고 이제 매핑할 텐데 n by 아까 n by k, k by k, k by 이제 p와 같이 했죠. 물론 이제 이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확히 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직교하는 베이시스에서는 이걸 만족시킬 수 있지만 때때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근사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베이시스를 다 쓰지 않고 소수의 베이시스만 쓴 경우에 뭐 해당될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어의 크기가 4by 4예요. 예시가 좀 안 좋네요. 이게 이제 헷갈리죠. 이 4는 이 4입니다. 이 4는 이 4가 되고요. 이게 이제 4by 2가 되고 이게 2by 4가 되죠. 그래서 이게 구별을 위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뒤쪽에 있는 이 4는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록색이 되죠. 이거 초록색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확률이 이와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관찰한 데이터 벡터가 첫 번째 단어가 2회, 이 문서 1번에서 2회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결국 이와 같은 어떤 수치의 값을 가집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값이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떤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렬을 이렇게 곱할 거예요. 두 번째 행렬은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원소는 이렇게 또 곱하죠. 그래서 1행의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곱하면 정확히 이 값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다루지 않고 이제 근사인 경우만 다루니까요. 실제 예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0.42 곱하기 0.81 더하기 1.92 곱하기 2.08 대략 한 4 정도 넣을 겁니다. 정확하게 매핑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관찰한 어떤 행렬을 어떤 부분 행렬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는 건데요. 이제 얘를 요렇게 주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연결되는 이 2x2, 즉 여기서 k by k 이러한 행렬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보면요,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됐다는 거는 여기 주제라고 매핑한 것을 한번 보면요. 이 주제라는 녀석은 이런 벡터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주제 2라는 건 이렇게 벡터를 가져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요런 값을 가진 것을 주제 1이라고 매핑을 하고 이런 가진 값을 주제 2라고 매핑을 내가 이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주제에 대한 인베딩이 되고 얘는 단어와 주제 간에 가지는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 1번은 전체적으로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쪽 축은 2번과 3번이 음수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이라는 단어는 2번과 3번은 1번하고 4번은 동시에 이렇게 뭐 꼭 그렇지만 않지만 확실치는 않죠. 이렇게 여기에 관찰이 되는데 2번, 3번은 이게 명확히 해석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가 어떤 값이 있어서 1번하고 3번은 이제 이 주제에 어떤 값이 있고 나머지 단어 2번, 3번은 그런 값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운데요. 우리가 이 벡터를 보고 이 단어들이 예를 들면 여기가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코로나 관련된 이제 단어였다고 하고요. 이거는 코로나에 반대되는 의미의 뭔가 단어라고 하면 뭘까요? 외출과 관련된 여행과 관련된 단어라고 하면 주제 2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주제 1번은 전반적으로 보통 평균의 의미를 보통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의 그 분해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행렬을 부분 행렬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거나 뭐 분석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들이 이제 비단 이런 NLP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의 과학 혹은 공학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초 기술로서 이 SVD와 관련된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요, 그 책과 관련된 걸 이제 요약을 하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한 거고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할 때 11페이지 정도에서는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어라는 것들을 데이터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11페이지에 이제 사실 있는데요.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떤 심볼릭한 어떤 유라는 게 일단 심볼이라고 한다면, 문자라는 의미의 텍스트라는 의미의 심볼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그 다차원 공간에다가 점으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학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U라는 자리를 제 1번이 U를 뜻하는 이제 위치라고 정해 놓으면 그 단어를 표현할 때 10000,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총 나온 단어가 이거라고 한다면 각 자리가 이제 해당하는 고유 위치이고요. U라는 벡터는 1, 0, 0, 0, 0, 0, 0 이렇게 하면 선험적인 지식이 없을 때 가장 표현하기 가장 자연스러운 코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치화 시킨다는 뜻이죠. 이걸 원핫 코딩이라고 부르고요. 원핫, 그러니까 하나만 뜨겁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썩 좋은 뜻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녀석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넣으려면 이제 용량이 많이 들겠죠. 네. 그 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만 1이고 나머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나 뭐 심볼, 이걸 심볼릭이라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치화하는 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다 수치화시키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로 갖고 와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PPT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저희는 이제 SVD와 관련된 방법의 응용 예제로서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워드 투백에 실제로 그 이제 다른 책을 참고해서 실제로 이제 워드 투백을 실습하게끔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 클래스는 이제 그까지 가는 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